요번 연말까지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할 거다. 벌금이 어느 정도냐면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호수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생활용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이라는 게 국토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매니저님은 생활용 숙박시설이 뭔지 아세요? 생활형 숙박시설이요? 원룸이요? 아니, 생활용 숙박시설은 꼭 원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 건물 중에 두 동 있는 거 있잖아요. 집이 생활용 숙박시설이에요. 그 중에 8층은 주택이고 나머지 층은 생활용 숙박시설 24호씩 두 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활용 숙박시설이에요.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하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다세대 다가구 건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공동주택은 종부세 대상이죠. 종합부동산세 대상인데 생활용 숙박시설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요. 주택이 아니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3주택, 4주택 되면은 중과 대상이 되는데 이 녀석은 중과 배제예요. 그러니까 배제다 그러면 양도세 안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내는 건 아니고요. 중과세를 안 낸다는 거지. 일반 과세로 낸다는 거죠. 그리고 전매 제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주차 대수가 기존에는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라든지 주택은 무조건 한 세대당 한 대를 대야 되는데 여기는 200제곱미터당 한 대를 대게 돼 있다. 그리고 복도폭이 1.8m, 1.5m.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 짓고 그러면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거 부담하잖아요. 근데 그 부담도 이거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서 많은 걸 혜택을 주다 보니까 편법 아닌 편법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편법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매매하거나 산 경우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요점을 이용해서 내가 폭리를 취하겠다 이렇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파는 게 불법적이진 않겠지, 합법적인 울타리에서 파는 거겠지 그러면서 속아서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지. 저희 건물 이렇게 관리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다른 계약서의 차이를 못 느끼셨나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랑 그냥 임대 계약서? 그렇죠. 일반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 기준이에요, 사실은.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했기 때문에 표준 임대 계약서를 쓰는 건데, 일반 계약서 쓴다는 얘기는 주택이 아닌 거죠. 생활용 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자세히 보시면 숙박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숙박계약서. 이게 장기 숙박계약서가 되겠죠.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주하면 안 되고 숙박을 한다는 얘기는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 이렇게 숙박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숙박업을 등록해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숙박시설이니 호텔이나 모텔이나 펜션 같이 숙박업을 등록해서 위생관리도 취해서 관리를 받아가면서 숙박업을 등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합법화 시켜야 될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지난 2020년에도 지난 정권에서도 법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합법화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생활용 숙박시설이 11만 호가 있다고 하는데 11만 호 중에 1%만 합법화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오피스텔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바꾸고 실제 숙박업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숙박업 등록을 해라. 이 두 가지의 이 안을 해서 언제까지 해라. 그리고 그게 요번 연말까지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벌금이 어느 정도냐면 공시가격의 10%를 내야 돼요. 공시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1억씩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갈 수도 없고 숙박업 등록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려고 했더니 주차 대수를 확보하래요.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생활용 숙박시설은 200제곱미터당 주차 대수를 한 대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건물이 24호인데 주차면은 4면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차가 부족한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오피스텔로 전향하려면 주차면이 몇 개가 더 필요해? 20개의 주차면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땅이 50평이야. 그럼 거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차를 20대를 주차하냐는 거야.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할래야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복도폭이 안 맞는데요. 오피스텔은 1.8m를 지켜야 되고 생활용 숙박시설은 1.5m예요. 그러니까 30cm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져야 돼요. 그럼 건물을 뜯기고 다시 져도 주차 대수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법을 만들어 놓고 바꾸라고 했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게 유예기한을 다시 주겠다. 그래서 2025년 9월까지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라. 한 사람은 2027년 말까지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2007년 말까지 유예가 있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 2025년 9월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원상복귀하거나 아니면 오피스텔로 바꾸거나 아니면 숙박업을 등록하거나 이렇게 신청을 한 사람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업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제 그때까지 그러면 원상복귀를 해라. 내지는 숙박업을 등록해라. 이런 거죠. 근데 숙박업을 등록하려도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 규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오피스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요번에 좀 완화해 준 거예요. 완화해 줬어요. 그래서 완화해 준 방법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복도를 늘리는 거는 이제 좀 완화해 준다고는 나와 있거든요. 복도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좀 이렇게 좀 완화해 준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복도폭은 아마 계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방화시설 등이 보강되면 오피스텔로 변경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잖아요.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닌 게 일단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외부 주차장을 설치해라. 그러니까 네 땅에 주차를 더 이상 못하면 외부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24호 건물이잖아요. 그게 이제 두 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4대씩 밖에 주차 못하면 20대,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시 공용주차장급이 되겠죠. 그것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시설에 지은 거예요. 상업시설을 사서 주차 공간 40대 확보하는 땅을 확보한다는 건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땅이면 대규모의 오피스텔을 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의 땅이겠죠. 그럼 이걸 차라리 뿌겨버리고 그 땅을 다시 짓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게 자주식 주차만 돼요. 자주식 주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차를 주차할 때 보면 이제 카 리프트 방식으로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거나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내려가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방식만 허가가 되거든요. 평택시는. 서울에는 가끔씩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허용이 안 돼. 평택시는. 그러면 진짜 주차 빌딩을 짓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는 거예요. 호당 얼마씩 뭐. 근데 이게 얼마를 내는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시에다가 비용을 납부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저기 위반했으니 원상복귀할 때 돈을 낼 테니 호당 얼마 낼 테니 대신 그 돈을 니네가 모아서 주차장을 줘라. 뭐 이런 의미로 그런 자금을 시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그걸 이제 져주면 되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더 웃긴 거는 아직 유권 해석 중이래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유권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안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약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좀 현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차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건 아까 제가 한 건물에 40개가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중을 한 10개를 잘라주겠다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주변에 주차 여건이 양호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상업시설은 주차 여유 공간이 양호하지 않죠.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시설에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부적합한 내용이다. 이 세 번째도 좀 완화해준다 하더라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사실 지금 주차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비용 부담 벌금 형태로 내갖고 그 돈을 갖고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게 가장 현실화될 것 같은데 얼마로 지금 책정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해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복도폭하고 주차장만 확보가 개선이 되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거죠. 지금이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이게 10월 달에 발표가 나온 건데 9월 달까지도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3달 남았잖아요. 3달 오면은 이제 공시지가의 10%씩 부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마 그렇게 안 될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못 걷어 하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또 바뀔 거다 그랬는데 역시나 10월 달쯤에 이제 2달 남겨놓고 이게 애간장을 태워놓고 나온 거죠. 생활용 숙박시설 개편이 이렇게 됐고 완화해 준 것 중에서도 사실 실효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진짜 가능할 일인지 아닌지 또 시에서 어떻게 또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나올 부분이라서 저도 발표가 나온 내용을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갈팡질팡인데 만약 합리적인 금액적
지역으로 납부해서 오피스텔로 전향된다면 전 할 거예요. 비용이 나오더라도 전향해서 오피스텔로 된다면, 물론 지금도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이제 오피스텔을 얻은 거거든요. 오피스텔을 얻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숙박계약서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오피스텔을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해서 표준임대계약서를 또 쓸 거예요. 이걸 아마. 그래서 오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일부 양보라기보다는 뭔가 개선한, 기존에는 궁지에 몰아넣고 좁혔지만 이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게 너무 쉽게 해놔 버리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또 못하고 있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진짜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형평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또 이렇게 됐을 때 얼마큼의 사람들이 또 오피스텔로 전환해 나가는지를 또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생숙이라는 아이템이 있으면 투자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생숙의 테마는 한 칸이 아니고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그리고 그 돈이 어서 생숙을 한 건물을 사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건물을 투자해서 땅의 지대를 갖고 있는 투자는 괜찮은 투자라고 좀 판단하지만, 한 칸을 사서 이거 세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좋지만 지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